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품삯을 받아 겨우 입에 풀칠을 이어가는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 남의 집 농사일을 돕거나 허드레시를 해 겨우 단량을 벌어오곤 했다. 그 돈으로 부인과 함께 찬밥에 물을 말아 식사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남자는 묵묵히 그날그날의 일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한 덕에 간신히 단량을 벌었고 그는 그 돈을 품에 고이 넣었다. 저녁이 되어 부인과 함께 겨우 마련한 국을 마주하고 찬밥을 나눠 먹고 있었을 때였다. 문득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문 앞에 다가섰다. 남자는 그 낯선 기척에 긴장하며 부인을 바라봤다. 시골 마을이니 문 앞에 누군가 찾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 밤중에 누구란 말인가? 이보시오, 주인장. 돈 5냥만 빌려주시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순간 그 말을 듣고 흠칫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내가 단량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그 돈은 자신이 일주일 내내 땀 흘려 모은 돈이었고 간신히 모은 금액이라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있었던 터였다. 남자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품속에 돈을 넣어둔 것을 알던 사람도 아닌데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은 희미한 달빛의 실루엣만 드러낼 뿐 얼굴조차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차마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채 살짝 몸을 빼꼼히 내밀어 물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을 빌려준단 말이오? 여기에도 입에 풀칠할 돈이 모자라오. 알고 있어. 그래도 품 팔아 모은단 양은 있지 않소? 그 말에 남자는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주머니에 있는 돈단량은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일에 겨우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그 돈을 내주어 버리면 이번 주를 어떻게 살지 막막해질 판이었다. 그 순간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니, 당신, 어째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겨우 모은 돈인데 그냥 함부로 내어주면 어찌하려고 하세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의 염려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 밖에 서 있는 남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부탁을 넘어 어딘가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망설이면서도 입을 열어 부인에게 답했다. 내일 가져오겠다고 했으니 믿어봅시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약속을 한 사람이니 지켜줄 거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단량을 꺼내어 문틈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그 단량을 받아들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일 약속대로 갚겠소. 고맙소, 주인장.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는 달빛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그를 보며 남자는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남자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어젯밤 문밖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약속한 날이 저물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인은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남자는 부인의 걱정을 달래며 그저 허허 웃었다. 그 사람이 약속한 거니 돌아올 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기다렸지만 이튿날 해가 지고 나서까지 문 밖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고 남자도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심 묘한 기대감을 품으며 그날 밤이 오길 기다렸다. 그날 밤도 저물고 남자와 부인은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안에 은은한 등불만 남겨놓은 채 남자는 오늘도 헛되이 하루를 기다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마침 그때 어두운 마당 쪽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귀를 기울이며 다시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이번에도 어젯밤처럼 문 밖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주인장, 약속대로 돈단 양을 갚으러 왔소.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단지 단량을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던지듯 건네주었다. 남자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돈을 던진 남자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돌아와 부인과 함께 단량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미심쩍어하며 말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군요. 하지만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들어와 인사 한마디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 왠지 꺼림칙해요. 남자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약속을 지켜 돈을 가져왔으니 한편으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단량을 모아둘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튿날 밤이 되자 어젯밤처럼 마당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는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는 또다시 단량을 들고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남자를 향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주인장, 빌려갔던 돈단 양을 가져왔소. 남자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분명히 어젯밤에도 빌려준 돈을 받아 이미 단량이 있었다. 게다가 그 낯선 남자는 들어와 앉지도 않고 또다시 돈을 방 안에 던지듯 주고는 재빠르게 사라졌다. 남자는 황급히 나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남자는 돌아와 부인과 함께 두 번째 단량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점차 그 사람의 행동이 기이하게 느껴져 남자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에 분명히 단 양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 또 주고 간다니 이건 사람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남자의 마음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은 분명히 존재하고 쓸 수 있는 돈이었다. 부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두 번째 단량도 모아두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 밤이 되자 또다시 어두운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그 낯선 남자는 똑같이 단량을 가져와 방 안으로 던져놓고는 돌아섰다. 이쯤 되자 부부는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남자는 곧바로 문을 열고 소리쳤다. 이보시오. 어제도 그제도 단량을 주고 가지 않았소. 대체 누구시기에 매일 이 밤에 돈을 가져오십니까? 그러나 남자의 물음에도 낯선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남자는 문을 닫고 돌아와 부인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쩐지 그 밤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으스스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도깨비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밤 찾아와 돈을 던져놓고 사라진다니 우리가 도깨비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 걸까요? 그렇겠군. 사람이 매일 밤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도깨비라면 이해가 가오. 부부는 그날 밤 서로 도깨비의 존재를 믿기로 하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기로 했다.
그때부터 매일 밤이 되면 도깨비는 어김없이 단량을 가져왔고 부부는 날마다 쌓여가는 돈을 보며 점점 더 부유해졌다. 부부는 도깨비가 매일 밤 가져다주는 단량 덕분에 어느덧 부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꿈처럼 기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돈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었다. 부부의 집안은 이미 돈으로 가득 찼고 더는 숨을 곳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이러다가는 도깨비가 가져오는 돈을 쌓아둘 방까지 부족해질 판이었다. 부인은 도깨비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남편도 점차 도깨비의 끝없는 방문에 질려갔다. 하루는 부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는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요? 도깨비가 매일같이 다 양식 가져다 주니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해도 점점 무섭기만 해요. 이러다가는 큰 화가 닥칠지도 몰라요. 남편도 처음엔 부인의 걱정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도깨비가 이렇게 끝없이 찾아오는 것이 그저 행운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우연히 마을 어르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도깨비들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바로 죽은 말이라 하더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도깨비를 쫓아낼 방법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서 죽은 말을 구해왔다. 부인은 남편이 죽은 말을 대문 앞에 두려는 걸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니, 갑자기 죽은 말을 왜 집 앞에 두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구설에 오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도깨비를 물리칠 묘책이요. 도깨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은 말이라더군요. 오늘 밤 이 말을 대문 앞에 두면 도깨비들이 더는 찾아오지 않을 거요. 부인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남편의 굳은 결심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그날 밤이 되자 남편은 죽은 말을 대문 앞에 세워두고 방 안에서 도깨비의 반응을 기다렸다. 어김없이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돈을 가지고 집 앞에 다가섰다. 그러나 대문 앞에 죽은 말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순간 도깨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어이쿠, 이게 뭐냐? 저기 저 무시무시한 죽은 말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도깨비들은 혼비백산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고 머뭇거리며 웅성거렸다. 그중 하나가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주인이 우리를 쫓으려 죽은 말을 세운 게 분명하네. 내가 그토록 무섭다는 돈이나 잔뜩 가져가라는 거잖아. 그러자 도깨비들은 불이 나게 돈을 다발째 꺼내어 집 안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다. 단량씩 가져왔던 돈이 이젠 자루로 묶여 집 안에 쏟아져 들어왔고 도깨비들은 마치 무언가 쫓기듯 마지막 남은 돈까지 던져놓고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는 다시는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깨비들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은 말을 본 충격으로 영영 그 집을 떠난 것이었다. 도깨비들이 두려움에 사라진 뒤로 부부의 집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도깨비들이 매일같이 가져다준 돈은 집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제 더는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도깨비의 방문은 이제 완전히 멈추었고 남자와 부인은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며 웃음을 지었다. 이제 더는 도깨비를 상대할 일도 없고 우리에게 남은 이 돈으로 충분히 편히 살 수 있겠소. 도깨비에게 빌려준 단량이 이런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간 힘든 시간을 견디며 모은 돈이 이렇게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이 도깨비에게 넉넉히 빌려준 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이 되었네요. 부부는 그 후로도 절약하며 그간 받았던 돈으로 논밭을 사고 집을 늘려 큰 재산을 이룩했다. 이제 더는 남의 집에서 일할 필요 없이 집안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며 부부는 마을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어 이웃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갔다.
도깨비들이 남긴 돈과 그들이 전해준 교훈 덕분에 부부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